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리고 이런 분들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요? 위암 아닐까요? 오늘 제가 그 새로운 기사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위암 발생하는 그 비율이 10만 명당 57.9명이래요. 그런데 이 수치는 미국에서 그 위암이 발생하는 비율보다 10배가 높고요. 세계에서 1위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암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리고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암을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위암은 대부분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서 위암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위염을 자주 앓아왔던 분들이 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위암에 많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많이 말라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암보다 유독 위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많이 말라 있다.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약하고 위축성 위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과 위축성 위염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이 세 가지 요인이 위암을 가장 그 많이 일으키는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높은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그 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그 조기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온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가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는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지독하게도 맵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외국보다 위암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이러하고 지금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것을 타개해 나갈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위축성 위염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그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암세포가 떡 날라와서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정상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암의 어렸을 적 이름은 염증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자꾸 세포들이 이제 기능을 다 했으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세포가 없어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청소가 돼서 없어지질 않고 변형을 일으켜서 이상하게 살아남아서 얘가 이제부터는 죽지도 않고 계속 무한정으로 세포만 증식해 가는 것 이게 암세포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에서 염증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위염을 예방하고 이제
위염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점막이 자꾸 주름이 져서 소장이나 대장처럼 이렇게 변성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점막이 이제 그 원래 위의 점막이 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서 위산으로부터 잘 지켜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위궤양이 되거나 위암으로 발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서 이제 뭐 항염이다, 뭐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식품들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부터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거의 첫 번째 방법으로서 우선은 저는 늘 밥을 편안하게 먹자. 그래서 밥을 황태육수로 밥을 하자.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황태육수 밥을 해서 먹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황태육수 밥을 했을 때에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영양들을 내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수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줘서 내 몸에서 염증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황태육수밥을 먹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나물, 그리고 무생채, 그러니까 무로 요리한 음식들을 많이 먹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밥에다가 아예 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양념간장으로 해서 비벼서 드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나물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양배추 쌈을 드신다든지 양배추를 썰어서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살짝 뭐 이제 데쳐서 드신다 하는데, 데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2, 3분 정도 찜솥에다 찌는 것이 그 영양 파괴율을 제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런데 제가 무를 얘기했고 브로콜리를 얘기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방법 외에 무순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무순을 어, 어디 고깃집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늘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이제 마트에 갔을 때, 이거 한번 사보는 거죠. 그러면 그 무싹을 어떻게 먹냐? 무순을 우리가 상추 쌈을 싸서 드신다, 무슨 쌈을 싸서 드신다 할 때 그 무순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거죠. 그거를 늘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또는 비빔밥을 할 때도 무순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순, 그다음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음식들을 같이 많이 드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자꾸 무순,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 이런 것들은 다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십자화과는 뭐냐면 꽃잎이 4개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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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로서 이렇게 열십자가 있잖아요. 열십자 모양으로 이파리가 꽃잎이 4개 난 거, 이걸 십자화과라고 하는데요. 이 십자화과에 있는 식물들이 그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위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연구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화과 식물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브로콜리, 무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그 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무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큰 거 뭐였죠? 콜라비 콜라비.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네요. 콜라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케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십자가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겨자 소스가 너무 매워서 혹시 이게 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겨자 소스를 평소에 활용을 많이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위암을 예방하고 소화 능력을 올려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마늘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나?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소화가 늘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안 돼서 뭐 맨날 빈혈이 있어서 그냥 운동장에서 조회한다고 서 있다가도 어지러워서 잠깐 기절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런데 어 근데 제가 지금은
히모글로빈 수치도 12를 항상 그 기준치를 넘어가고 그런 증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가 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저의 간식이 거의 콜라비예요. 저는 어떤 과일보다도 콜라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었던 거지,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늘 제 곁에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황태 육수밥을 해 먹고 브로콜리를 자주 먹고 콜라비를 자주 먹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몸이 좋아져 있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한의사이니까 뭐 한약을 늘 먹었죠. 자주 먹었지만 근데 제가 그런 음식들 같이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나이가 들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좀 더 건강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화과 식물들을 먹으면 위암 그 예방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도 효과를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브로콜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브로콜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브로콜리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로콜리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그 설포라판이라는 그런 성분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항염, 항암, 항산화 작용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위염 그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브로콜리가 활성화돼서 나오는 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그런 항염, 항암, 항산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포라판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근데 이 효소라는 것은 43도만 넘어가면 기절을 하고 60도, 70도가 넘어가면 없어지거든요. 죽어서. 효소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글루코라파닌 성분을 이제 설포라판으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할 이제 차단하고 이제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조리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이제 뭐 소금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는다든지 물에다 5분, 10분 담궈 놓으면 거기서 이물질이 제거가 되는데요. 그것을 찜솥에다가 이렇게 넣고 2분 내지 3분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삶는 형식으로 데쳐내면 그 효소라든지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찌는데요. 씻을 때에도 이 꽃봉오리가 너무 빽빽해서 잘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저는 브로콜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깨끗하게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금물에다 담궈 놓거나 하면은 이제 불순물질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를 먹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기를 샀어요. 초음파 세척기가 그렇게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브로콜리와 또 좋아하는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려고 그 세척기를 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브로콜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를 쪄서 드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꽃봉오리만 자꾸 드시는데 사실은 그 줄기와 잎에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줄기 부분은 이제 그 가해 부분이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 부분만 칼로 깎아낸 다음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잎은 쌈채소로서 써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찍어서 드시는 방법으로 드셔도 괜찮겠고요. 이렇게 드시는데 오늘은 더 좋은 방법으로서 브로콜리의 그 새싹을 드시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브로콜리 새싹을 가지고 그 존스 홉킨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그런 이제 논문 발표에 의하면 이 브로콜리의 새싹이 그러니까 뭐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뭐 새싹이 또는 브로콜리가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그 심지어는 위염이라든지 위암 예방 효과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치료 효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폐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그러니까 자폐를 치료해주는 확률이 한 36%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뇌에서
이렇게 신경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나게 하고 이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되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위암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암을 일으키는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을 풀어주는 데에도 이 설포라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그 2002년도 타임즈에서 선정한 그 세계 10대 건강식품 슈퍼푸드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 브로콜리가 또한 거기에서 그 10대 세계 그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마늘과 이 브로콜리 두 개가 어느 것이 더 좋냐 하면 두 개가 이제 작용하는 어떤 그 지점이라든지 그 영양소가 달라서 그렇지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 새싹을 얘기한 것은 브로콜리 자체에도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브로콜리 새싹에는 그 설포라판 함량이 굉장히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치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반찬으로서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서 드신다면 브로콜리를 그냥 통째로 드시는 거지만 내가 속이 안 좋고 위축성 위염이 있고 또는 식도염이 있고 또는 위암이 좀 염려되는 상황이다. 또는 지금 위암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브로콜리의 새싹을 드신다면 이제 개선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암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여러 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충격적인 제 뉴스를 접하고 어찌 보면 충동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소화기 질환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이 들어있는 황태육수로 밥을 해서 드시자. 평소에 무라든지 아니면 콜라비라든지 아니면 순무라든지 순무가 또 마침 요즘 이제 철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김장철 되면 순무가 나올 텐데 순무를 깎아서도 드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십자화과 식물들을 평소에 즐겨 먹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내가 위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브로콜리의 그 새싹을 이용해서 그 설포라판을 좀 더 충분히 섭취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을 생활 속에서 내 실천한다면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